여기 한국은 기본적인 위생 개념이 없는 나라라고 무시하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시환경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호텔에 도착한 다음 날 조식을 먹으러 간 곳에서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한국에서 어떤 모습을 봤길래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의 여행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장-폴 르블랑이고 프랑스에서 재생에너지와 도시환경 프로젝트에 관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저는 제가 자라온 옛 방식과 전통적인 방법을 믿었어요. 처음 한국의 새로운 환경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을 때 확신이 없었고 솔직히 조금은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인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탔을 때 제 심장은 설렘과 불안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 때 창밖을 바라보며 제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열린 마음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파리의 익숙한 거리와는 어떻게 다를까?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래 풍경에 감탄했어요. 도시는 색채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햇빛 아래 반짝였고 거리에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활기찬 곳에 발을 내디디자 저는 작지만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의 소리들은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어요. 모든 모퉁이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어쩌면 제가 이 나라를 의심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저는 스마트 환경기술 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박민준 씨를 만났어요. 박민준 씨는 따뜻하게 인사해주며 르블랑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제가 저희의 놀라운 프로젝트와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열정은 전염되어 제 의구심을 서서히 녹여주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눈길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도로는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첨단 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 보였는데 분주한 거리에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는 작은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민준 씨는 한국이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화시키며 자연을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재활용, 에너지 절약, 심지어 공공장소에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혁신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그의 말은 분명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점차 저는 한국이 단순한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창의성으로 가득 찬 곳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분주한 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을 때였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카페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렸을 때 배운 한 가지 교훈이 떠올랐어요. 바로 작은 관심의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일상적인 행동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방식을 발견하는데 흥분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가올 도전에 대한 긴장감도 느꼈어요. 제 머릿속은 과거의 아이디어가 이 새로운 방법들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박민준 씨는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끝날 무렵 저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의심과 회의로 시작했던 제 마음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옛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행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여행은 제 업무뿐만 아니라 제 인생관 자체를 바꿀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가 가져다줄 일들에 대해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어제는 정말 놀라웠고 이 멋진 나라를 더 많이 탐험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음식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해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접근 방식을 가진 유명 호텔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호텔 방을 나서면서 마치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곳곳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시는 사람들과 불빛,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색채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차분했어요. 박민준 씨가 여기 생활의 모든 부분이 자연을 아끼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탄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큰 유리창이 맑은 파란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내부의 로비는 넓고 밝았어요. 이 호텔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 호텔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조식 뷔페로 향했어요. 프랑스에서의 뷔페 스타일에 익숙했던 저는 음식이 대량으로 제공되고 남은 음식은 보통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호텔 직원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단순히 테이블 위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접시와 그릇마다 남을 음식을 위한 지정된 자리가 있다는 것을 눈여겨봤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주위를 살펴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조식이 시작되자 손님들은 각자의 접시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 과일, 빵, 그리고 아주 다채롭게 보이는 전통 한식 요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접시를 어지럽히거나 음식을 낭비하는 대신 직원들이 깔끔한 카트를 들고 와서 남은 음식을 모아 여러 통에 분류해 주었어요. 한 통은 재사용 가능한 음식용, 또 다른 통은 재활용용, 그리고 또 다른 통은 퇴비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 라고 생각했어요. 호텔 직원들은 남은 음식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아요. 저희는 지구를 아끼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열정이 분명하게 느껴져서 환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조식 후에 저는 호텔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 살펴보고 호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 보았어요. 평이한 언어로 재활용 과정을 설명하는 안내판도 보였고 호텔에 머무는 아이들조차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모든 것이 간단하고 명확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질문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박민준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 질문들에 모두 답해주시면서 음식 분류 시스템이 어떻게 낭비를 줄이고 자연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는지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한 호텔 매니저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은 이 시스템이 많은 음식과 비용을 절약해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모든 음식이 소중해요. 저희는 자원과 미래를 존중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늦게 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곳과 강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이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배려와 책임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환경 보호가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열정과 세심한 관심으로 행해진 작은 행동들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바로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호텔 뷔페는 단순히 식사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생한 예시였어요. 저는 큰 영감을 받았고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찼어요. 한국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되었고 다음 모험이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는 맑은 아침에 분주한 건설 현장에 도착했어요.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박민준 씨께서 이곳이 평범한 현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옛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이 결합된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직접 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건설 현장은 한국의 한적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푸른 들판과 완만하게 구르는 언덕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차량으로 접근할 때 현장은 노동자들과 기계들로 분주했지만 그 와중에도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무거운 공구 소리와 활기찬 대화 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모든 것이 활동적이면서도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안전모와 밝은 색의 안전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저는 한서영 연구원님을 만났어요. 한서영 연구원님은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친절하고 똑똑한 연구자셨어요. 그녀는 차분한 미소와 맑은 눈빛으로 이곳에서 진행되는 일에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르블랑 씨 환영해요.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아이디어인 스마트 트레이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간단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어요. 스마트 트레이는 노동자분들이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딱 필요한 양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하셨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한서영 연구원님을 따라 건설 현장에 마련된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은 간단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의자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각 테이블마다 스마트 트레이가 있었는데 이 트레이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고 여러 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칸은 다른 색과 작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트레이는 어떻게 작동해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한서영 연구원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각 칸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음식의 양을 보여줘요. 색깔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적정량을 알려줘서 남는 음식이 없도록 해준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몇몇 노동자분들이 자리에 앉아 트레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힐끗거리며 트레이를 바라보며 어색해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한 노동자분은 웃으면서 이건 제게 익숙한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곧 한서영 연구원님의 부드러운 안내 덕분에 모두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색깔로 구분된 선에 맞춰 음식을 계량하며 트레이에 조심스레 담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분들이 이 방식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움과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스마트 트레이를 직접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트레이를 들어보니 금속재임에도 불구하고 꽤 가볍게 느껴졌어요. 저는 색깔로 표시된 각 칸에 맞춰 밥소량, 국 약간, 야채와 고기 작은 조각을 담았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제대로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자리에 앉아보면서 이 아이디어의 단순함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덜어내어 음식이 남아버려지는 경우가 흔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세부사항이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한서영 연구원님께서 태블릿으로 몇 가지 차트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차트들을 보며 스마트 트레이 시스템 덕분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절약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숫자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방법을 통해 음식 낭비가 크게 줄었고 노동자분들께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어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환경 보호와 일상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똑똑한 방법이네요.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을 한 바퀴 돌며 여러 노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 트레이 덕분에 식습관이 바뀌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젊은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음식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열정과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이번 건설 현장 방문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서 혁신과 배려에 관한 큰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일상적인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과
환경에 얼마나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스마트 트레이는 단순한 도구였지만 모든 작은 노력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졌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은 각 나라가 나름대로의 똑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제 회의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한국의 창의적인 정신에 대한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여정의 한 걸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매혹적인 땅에서 또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오늘은 정말 많은 놀라움과 중요한 교훈들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아침은 제가 기대도 하고 약간은 걱정도 했던 미팅으로 시작했어요. 프랑스에 있는 제 회사의 고위 임원 소피 로랑 씨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소피 씨는 전통적인 방법을 굳게 믿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납득하지 않으실까 조금 걱정했어요. 호텔 내 조용한 회의실에서 만났을 때 소피 씨 얼굴에는 약간의 회의적인 표정이 보였어요. 정중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지만 눈빛에서는 쉽게 감동받지 않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소피 씨, 오늘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이 소피 씨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불러일으키길 바랐어요. 저희 첫 번째 방문지는 스마트 트레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 학교였어요. 학교는 작지만 생기가 넘쳤어요. 학교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반짝였어요. 이곳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두 팔 벌려 환영받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교실에서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스마트 트레이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 트레이는 다채로운 칸들이 있어서 각 칸이 얼마나 음식을 담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밥, 국, 야채, 그리고 약간의 고기를 담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행동이 신중하고 의도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인내심 있게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소피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서 계시면서 모든 걸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한 학생이 실수로 트레이에 음식을 너무 많이 담자 선생님께서 부드럽게 그 학생을 바로잡으시며 왜 색과 선을 따라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어린 학생들도 귀 기울여 듣고 있었고 곧 모두가 올바른 방식으로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피 씨께 속삭였어요. 보이세요? 아이들도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음식 한 조각 한 조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자 소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점점 관심이 생기는 것이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희는 학교 뒤쪽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정원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채소와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식물을 물주고 정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피 씨와 함께 이 시스템이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배려와 책임감,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 같은 중요한 교훈도 함께 전달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랑스에서는 많은 분들이 옛 방식을 고수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소피 씨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며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후 저희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있는 작은 회의실에 앉았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간단한 프로젝터를 통해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숫자들이 분명했어요. 학교가 스마트 트레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음식 낭비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스템 덕분에 학생들의 식습관도 개선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소피 씨는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점점 초기의 의구심이 사실과 결과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 씨께서 제게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들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큰 지혜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이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큰 희망과 자부심을 느꼈어요. 오늘 저는 변화를 이끄는 것은 때로는 작은 한 걸음과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소피 씨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가장 전통적인 분들도 실제 성공 사례를 직접 보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학교를 떠나면서 여기서 본 아이디어들이 프랑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분명했어요. 배려, 책임감, 그리고 혁신이 함께하면 작은 변화도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제 여정에 있어 전환점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지역 전문가들과 친구들, 그리고 함께 모인 분들과 나누면서 설렘이 가득했어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봤고,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이 한국뿐만 아니라 제 모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박민준 씨와 한서영 연구원님을 건설 현장 근처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났어요. 그 방은 밝고 따뜻했으며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으면서 모든 분들의 눈빛에서 결연함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 즉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 호텔에서의 세심한 음식 분류, 그리고 음식물 낭비를 줄여주는 혁신적인 스마트 트레이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할수록 제 목소리도 점점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디어들을 꼭 함께 나눠야 해요. 이건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이니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박민준 씨께서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 그 너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방 안에 강한 목적의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한서영 연구원님께서는 인내심 있게 스마트 트레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신 후 태블릿에 있는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그 차트에는 시스템 도입 이후 얼마나 많은 음식물이 절약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숫자들이 정말 인상적이어서 방 안의 모든 분들이 작은 변화라도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어요. 미팅이 끝난 후 저희는 이러한 경험들을 기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혁신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저는 변화의 힘을 믿는 열정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자 이수진 씨를 만났어요. 함께 한국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 시리즈를 기획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며 도움을 드렸고, 이수진 씨는 카메라로 모든 순간을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긴장이 됐지만 스마트 시스템과 사람들이 자연을 위해 보여준 세심한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긴장이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지구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한 지역 시장도 방문했어요. 그곳의 상인분들은 쓰레기를 꼼꼼하게 분류하고 있었고, 재료를 재사용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시장은 색깔과 소리, 그리고 지역사회를 아끼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어요. 제가 만난 모든 얼굴은 희망과 변화를 이야기해주는 듯 했어요. 그들의 목소리, 미소,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자부심과 희망을 느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두에게 환경을 아끼는 실천 방법을 보여드림으로써 이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 넓은 세상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노트를 펼치고 촬영한 영상의 러프컷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영상에는 환한 미소의 얼굴들, 재활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 그리고 학교 식당에서 아이들이 스마트 트레이를 신나게 사용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들이 영상에 담겨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큰 무언가의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 한 걸음씩 나아가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제 주변의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를 느꼈어요. 내일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거라는 사실에 영상을 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고 푸른 미래를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배려, 책임감, 그리고 혁신의 아이디어들을 전파하는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제 여정의 마지막 장을 맞이한 날이에요. 이 여정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바꿔주었어요. 여기서 뒤돌아보며 서 있으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큰 희망과 설렘이 가득해요. 제 이름은 장폴 르블랑랑인데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방법들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저의 이야기예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나무와 따뜻한 얼굴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는 박민준 씨, 한서영 연구원님, 그리고 몇몇 지역 사회 지도자분들도 함께 계셨어요. 저희는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어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 자연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긍지로 따뜻해졌어요. 바로 이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기뻤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꼼꼼하게 분리하는 분주한 서울의 거리와 건설 현장에서의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스마트 트레이 시스템이 기억났어요.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음식 한 점 한 점의 소중함을 배우며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떠올랐어요. 이런 기억들이 제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파문처럼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다리를 놓자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하고 혁신이 단지 첨단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와 지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새로운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화상회의를 열고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영상들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마트 트레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의 환한 웃음과 재활용 과정을 설명하시는 호텔 직원분들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기억해요. 그 모습들은 함께 노력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또한 저는 작은 한국 마을에서 강가를 따라 걷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곳의 농부분들은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계셨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의 손과 결연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식사를 하며 그들의 노력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자연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이 가득했어요. 이 경험은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늦게 저는 박민준 씨와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민준 씨께서는 장폴 씨, 우리의 아이디어는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바꿀 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한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고 지금까지의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 놀라운 여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진실에 공감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 때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며 조용한 순간을 가졌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의구심과 머뭇거림이 서서히 설렘과 이해로 바뀌어간 과정을 떠올렸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노력과 다정한 행동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배웠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면서 저는 한국과 그곳의 사람들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껴요. 저의 여정은 혁신이란 옛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우러지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는 우리 세상을 사려 깊고 책임감 있게 돌보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동안 배운 모든 교훈과 만난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교훈들을 프랑스로 가져가 모든 작은 행동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요. 열린 마음과 단호한 의지를 가진 우리가 함께하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이 장을 마지막으로 내디디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새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확신해요. 희망, 단결, 그리고 모두를 위한 공유된 미래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